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대문자는 길어요. 이렇게 정말 무슨 문처럼 그렇습니다. 뭐 그랬다더라. 자, 등비수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등비수열이에요. 오늘은 부지런히 나간다고 말했어요.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같은 비율을 갖는 수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곱하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죠. 1, 2, 4, 8. 그 다음 뭐일 것 같아요? 16일 것 같죠. 그쵸? 저번에 맞아요. 소개했던 거죠. 그래서 일정한 숫자를 곱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차이라는 표현은 difference에서 D를 따오고요. 그쵸? 그리고 비율은 ratio에서 R을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비율, 똑같은 애를 곱하면서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말하고 얘를 공통된 비율이다라고 해서 공비라고 부릅니다. 아니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첫 항이죠. 그래서 이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첫 항에서 공비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형태를 의미하고요. 곱하기다 보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A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다른 표현으로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곱하기 R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공비는 다 될 수 있죠. 1도 될 수 있고요. 2분의 1도 될 수 있고 0은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0은 다 0이 되기 때문에 잘 취급하지 않고요. 뭐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16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수열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기 또는 더하기 형태를 이어가는데 그래서 등비수열은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를 표방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함수의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지수함수는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등비수열이 온전하게 지수함수랑 똑같냐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정의역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됩니다. 마이너스 때문에.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정의역 문제만 해결한다면 직선이랑 똑같아요. 근데 등비수열은 아니에요. 이 공비가 0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랑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되지만 이 공비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지수함수를 표방한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16, 뭐 x축을 기준으로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함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곱하기를 이용해서 만든 수열이며 그에 따라 일반항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하고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이다 라고도 우리가 관계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등차수열이랑 방향은 똑같아요. 등비수열을 정의했으며 등비중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등비중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A, B, C라는 애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거의 제곱은 다른 둘의 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분의 B랑 B분의 C가 같죠. 둘의 비율 관계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제가 뜨죠. B제곱은 AC. 맞아요? 그래서 B는 루트 AC라고 쓰기도 하겠죠. 그럼 보이나요? 등차중항이 뭐였냐? B는? 등차중항이 뭐야? 2분의 A 더하기 C. 등비중항 뭐래? 뭐예요?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이라는 게 의미는 사실 잘 와닿죠. 평균이니까. 기하 평균이라는 게 뭔지 잘 와닿지 않죠.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산술 기하 평균을 증명할 때는 도형으로 증명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진 않는데 곱하기에서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등비 기하 평균을. 그래서 그나마 곱하기로 나온다는 표현이 여기서는 등장하긴 하는데 그 증명 과정에서
와 여기 또 나랑 하나가 없네. 저건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것 같고. 야 산술기하 평균 증명해봐. 이걸로. 원에서 기억나? 네. 깔끔하게 안 나죠. 똥이 지금 뭐야? 반원이에요. A랑 B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지름이에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A제곱 플러스 야 지름이 A 더하기 B인데 반지름이 아 얼마야? 삼각형이 뭐가? 원이라니까 지금 이거. 삼각형이 되게 떠올랐지. 2분의 A 더하기 B가 반지름이죠.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 길이 얼마예요? 야 여기 길이 얼마냐고. 아니 여기 길이 얼마냐고. 여기 길이. 여기가 A랑 B일 때 반지름 2분의 루트 2분의 A 플러스 B일 때 여기 길이 얼마야? 이 중3인데. 자 여기 길이 어떻게 보여? 야 이래도 대답 못해? 루트 A제곱 플러스 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루트 AB지.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나랑은 내가 소개했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그래서 얘 제곱은 AB다. 루트 AB. 맞죠? 맞아요. 그래서 루트 AB는 2분의 A 플러스 B다. 무조건 이하죠. 세로선은 반지름을 넘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이상이다 라고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하기도 해요. 이렇게 증명하기도 합니다. 좀 특이한 증명이긴 한데 교과서에 소개는 돼 있고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등차 중앙이라는 것,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라서 와닿긴 하는데 기하 평균이라는 말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곱하기 관계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그들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곱을 통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도형을 통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수학 2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도 사실 살짝 언급되는 거예요. 살짝. 아주 살짝. 그렇죠? 몰라도 됩니다. 알면 더 좋다. 뭐 그런 개념이었고. 자, 그럼 등차수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반항 정의했고요. 일반항 찾았고요. 중앙 따졌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그쵸. 네, 합 따집니다.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등차수열처럼 그런 깔끔한 규칙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등차수열의 합은 막 일화도 있잖아. 뭐 초등학생이 그 규칙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쵸? 유명한 일화 있죠. 1부터 100까지 더한 게 얼마야? 라고 해서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5050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니? 이거 두 개씩 곱하면 돼요. 일단 초등학교 1학년이 곱하기를 알고 있다는 것부터 이상한데, 그치? 그쵸? 이런 거 했다는 일화가 있죠. 요런 양반이었습니다. 뭐라고 읽어요? 가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천재적인 일화를 말하는 거죠. 이 양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걸 했대. 저는 2학년 때 알았습니다. 너 2학년 때 알았어? 오. 아니 근데 그걸 이제 알아서 아. 책에서 봤죠. 아, 이거를 2학년 때 네, 봤다고? 그걸 이제 훌륭하네. 그래서 천재들은 어렸을 때 남달랐다더라. 그래서 이 양반이 무서운 건 그거였죠. 알려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은 거. 이해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보인 거겠지? 아니 이 양반은 말도 안 되는 천재예요. 이 양반 그냥 산 대학교 얘 몇 살이야? 24살인가에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 한 권을 썼는데 그게 이 양반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1차 방정식 그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죠.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을 뿐입니다. 4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어요? 있어요. 배우지 않을 뿐입니다. 되게 길어요. 되게 깁니다. 칠판 하나 정도요. 한 줄로 쓰면은 칠판 하나 정도 돼요. 되게 길어요. 그냥 그래서 외우는 용도가 아니야.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 양반은. 5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있을까? 그걸 위해서 책 한 권을 써요. 그리고 그 책 한 권이 현대 대수학. 이름부터 거창하죠. 현대 수학의 근간이 돼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미친 양반입니다. 거의 뭐가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너희가 지금 우리가 더하기 있잖아. 더하기 빼기 있잖아. 그걸 싹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웠어. 그러니까 수학이라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는 기원전부터 있던 개념이야.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옛날부터 쓰던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엄밀하게 말을 하고 싶어. 엄밀. 이 엄밀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항상 문제에 부딪혀. 그게 정확하게 뭔데? 그게 정확하게 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유튜브에 내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퀴즈쇼 같은 거였거든.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화산이 뭐냐? 이랬는데 그래서 그 화산의 정의가 뭔데? 휴화산? 활화산? 아니면 어디부터 화산이라고 해야 돼? 라는 말로 한 5분을 얘기해. 그런 것처럼 되게 과학자나 수학자나 엄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명확해야 돼. 명확. 그래서 나온 표현이 함수가 뭐야? 라는 거야. 함수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해? x 하나에 y가 하나 정의되는 거. 처음에 2x 플러스 3 이거 만든 놈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그 양반은 이런 생각을 안 했어. 그 양반은 이런 거에는 그런 거 문제가 없어. 나아가다가 이상한 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상한 함수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함수가 뭔데라는 질문을 되돌아보다 보니 얘네들을 허용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주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규칙을 재정립해요. 그게 대학교 수학이야. 그래서 대학교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말이 떠도는 거야. 실제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애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 조금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약간 젠가처럼 위태위태하게 있어. 이렇게 세운 거 있단 말이야.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그게 대학교 수학이에요. 대신 고등학교 수학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우리가 그냥 수학을 탑을 높이 쌓으면 돼. 높이 쌓으면 돼. 규칙은 없어. 높이 쌓기만 해. 해서 그냥 쌓기만 합니다.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막 괴상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등장해. 근데 대학교 수학은 그게 아니야. 정말 꼼꼼하게 증명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아예 양상이 달라요. 고등학교 수학과 대학교 수학은. 뭐가 더 어렵냐라고 한다면 둘 다 어렵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젠가 높이 쌓기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니? 그렇지? 근데 이거를 한다고 꼼꼼하게 그건 지루할 수 있지. 그런 걸 다 견디는 거라서 사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우스라는 양반은 오차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딱 맨 마지막 문장에 말하고 싶어서 400쪽짜리 책을 쓴 양반이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더하기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식이라는 건 뭔데? 더하기는 뭐야? 빼기는 뭐야? 식은 뭐야? 곱하기는 뭐야? 그러면 다항식끼리 어떻게 곱해? 그 원리는 뭐야? 이거를 한 권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 뒤에 있는데 5차 방정식 그 공식이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신기하죠?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응? 약간 어렸을 때 이런 양반이 결국 그런 짓까지 한다. 그렇게 봐주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뭐 즐거워했던 양반이죠. 덕분에 뭐 수학이 엄청난 발전을 하긴 했어요. 원래 수학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발전이 되는 학문인데 그 양반 덕분에 그래도 많이 진일보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학이 제일 많이 발전했을 때가 언제일 거 아니? 수학이 공부, 수학 이론, 정리 이런 게 제일 많이 발전했던 시기.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아, 폭탄 쏘고. 맞아요. 무기 만드는 데 쓰고 그리고 암호학.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 그 옛날에 영국 무적함대는 스페인이죠. 영국에 그 되게 유명한 함대가 있었어. 근데 그걸 독일에서 폭발을 시키면서 영국마저 독일 지배 거의 그러니까 독일한테 진 거지. 영국이. 원래 해전은 영국이 짱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이겼어. 근데 그 이긴 대표적인 힘이 그거였습니다. 걔네 암호를 뚫었어. 그때 당시 암호는 그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또또또또또또또 이렇게 치는 그런 거 하면서 암호를 만드는 거였어. 그럼 암호 규칙을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 규칙을 수학 기반 하에 만들었대. 근데 그걸 뚫은 거야. 그러면서 영국이 망했죠. 미국 오기 전까지.
그리고 미국 오면서 뭐 당연히 이제 전세는 역전됐지만 그런 거 하면서 수학이 많이 발전돼요. 이제 돈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라. 그래서 한창 냉전 시대 때도 돈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투탑 소련이랑 미국만 둘이 나댔잖아, 그치? 지금은 어느 두 나라가 우주 개발의 선봉장이에요? 미국이랑 중국이죠. 돈 많은 나라들. 왜냐면 그런 걸 연구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 되게 많이 들어가요. 뭐 각설합시다. 어쨌든 규칙 찾기 하고 있었고요. 왜 그런 얘기 가우스 양반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등비수열의 합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규칙이 그렇게 막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는 없다. 깔끔한 규칙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SN이라는 걸 쓸 수는 있어요.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고민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한 생각을 한대요. 되게 특이하죠. 뭐냐면 r을 곱해요. 얘한테 r 곱하면 뭐예요? 얘한테 r 곱하면 뭐예요? 얘한테 r 곱하면 뭐예요? 이렇게 써지겠죠. 비슷하게 생긴 게 좀 많네. 그래서 둘을 뺍니다. 그래서 SN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해요. 이렇게. 뭐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하고 빼기 1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진도를 할게요.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차수열보다 등비수열이 어려울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한. 네, 조금 더 복잡해요. 그리고 규칙이 그렇게 막 엄청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어떤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를 왼편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야, 니네 뭐 행사 같은 거 없지 이제? 어? 언제? 완전 저희 원래 내일인데 바뀐대요. 비어서 언제로? 안 정해졌어요. 다음 주 금요일 하겠지. 다음 주 금요일에 학교에 했다고 안 된다고 6월 초에 하거나 5월 진정하는 것 6월 초도 안 될 텐데? 같아요. 6월 초에 다 쉬는데? 이것도 쉬는 날이잖아. 아니, 저희 시험 기간쯤에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시험 한 달 전쯤? 6일날 던져. 뭐 5일날 하고 그러면 안 한다고 버팅기고 안 되겠죠? 저희 그래서 이번 주도 아니고 이번 주 다니는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다다음 주도 아닌데 특이하네. 또 다른 학교도 빠질 수도 있다. 밑밥 갈 사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빠지죠. 니네 근데 시험 다 7월 초인 것 같던데? 맞죠? 48일 남았다고 써있거든요. 어? 실판에 48일 남았다고 써있거든요. 48일? 며칠이었어요? 그럼 니네 6월 말에 봐? 7월 초가 아니라? 네, 저희 학교는 6월 말에. 6월 말? 요때? 네. 일주일 일찍 봐? 네. 저희 학교도 6월 말이니까. 그 7월 초 아 일주일 차면 귀찮아지는데. 뭐 알겠어요. 뭐 확정되면 알려줍시다.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진행해요. 수학 미적분 원은 알았죠? 네, 센으로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거 하고서는 복습할 겁니다. 미적분 대수 접하겠습니다. 등비수열 A에는 AR의 n-1 제곱이고요. 등비 중앙은 B제곱은 AC고요. 등비수열 합은
x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공비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빼기에 이렇게 됩니다. 뭐 순서는 좀 바꿔도 괜찮겠죠. 981번부터 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E는, 즉 AR은 10, A4는 AR 세제곱은 100. 자, 둘이 어떻게 연립해요? 둘이 어떻게 연립해요? 저 나누기로 하는 게 좋겠죠. 둘 나눠주면 R제곱은 10 이렇게 뜹니다. 그럼 R은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인데 10 되려면 A도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AN은 루트 10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A1 곱하기 A3 곱하기 A19까지 루트 10에 1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19제곱까지 곱하는 거니까 지수에서 더하기 하는 거죠. 1부터 19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100인가요? 그래서 루트 10분의 100제곱 10의 50제곱이 됩니다. 자, 1번이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이거 지수 등차 수열의 합이라서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나누기 2한 거죠. 985번 첫항이 64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2분의 A3 마이너스 A3분의 A5가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A2분의 A3 AR분의 AR 제곱 AR 제곱분의 AR 4제곱은 약분해주면 R-R 제곱이 4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R제곱 마이너스 R 더하기 4분의 1은 0이고 이거는 뭐 R-2분의 1의 제곱이니까 R은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AN이라는 애는 64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면 얘가 1이 되길 바라는 건데 그럼 이게 2에 6 마이너스 n-1 그게 2의 0제곱이 되는 거니까 얼마? n이 7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제 7항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988번) 로그 A2는 2분의 1 로그 A5는 2 이 등비수열이래요. 즉 얘를 다시 한번 쓰면 로그 AR 4제곱 둘을 뭐 해주면 좋겠어요? 둘을 뭐 해줘요? 연립하려면 어떻게 해요? 둘을 빼줘야 되죠. 둘을 빼주면 로그 R의 세제곱만 남고 그게 2분의 3이 됩니다. 그렇구나. 로그 R이라는 게 2분의 1이구나. 로그 A2는 로그 AR은 로그 A 더하기 로그 R인데 얘가 2분의 1이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2분의 1이 돼? 그래서 로그 A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1이고요. R은 10의 2분의 1제곱 되겠죠. 그래서 AN은 루트 10, 루트 10이죠. n-1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AN, 즉 10의 2분의 n-1제곱이 100, 10의 제곱과 1000, 10의 4제곱 사이에 있도록 하는
n이 궁금한 거고요. n이 될 수 있는 건 5 안 되죠. 6, 7, 8까지 이렇게 3개 있는 거 말할 수 있습니다. 3개. 9가 되면 딱 4가 되니까 안 되겠죠. (991번) 2와 64 사이에 9개를 넣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여기서 다 r씩 곱한 거죠. 맞아요? r씩 곱한 거래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로그 2의 x예요. 로그 2의 x2 로그 2의 x9까지 더한 거를 원하는 건데 더했다는 건 로그를 더했다는 건 뭐예요? 로그를 이 안에 있는 진수끼리 뭐 했다? 곱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해달라는 건데 곱하기? 잠깐만. 그럼 이 둘 곱하면 얼마야? 2의 7제곱이잖아. 그럼 이 둘 곱한 것도 뭐야? 당연히 2의 7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2의 7제곱이 두 쌍씩 2분의 9제곱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2분의 63제곱이면 답은 2의 2분의 63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 곱한 게 2의 7제곱인 거고요. 2분의 9쌍 있다. 오랜만에 보겠네요. 0.A 땡 0.0B 땡 0.00C 땡. 야, 이거 분수를 표현하면 얼마야? 얘는 90% 얘는 자, 이 세 개가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곱과 같다. 그럼 사실상 분모가 똑같아서 b제곱은 ac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뭐야? 한 자리 자연수 ABC에 대해서 순서상 개수 구하래.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이 뭐라고? 대입해. 자, 얘가 1이면 안 되죠. 2면 어떻게 돼요? 1과 4. 얘가 3이면 어떻게 돼요? 1과 9. 4는 16. 2와 8. 5는 없고요. 6. 36 있어요? 네, 4와 9가 있네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4개. 또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이해 가요? 이해가 가나요? 질문 있어요? 없으면 999번. 999. 야, 벌써 1000번이 가까워지고 있어, 얘들아. 앞에 걸 얼마나 까먹었을까? 여기가 앞에 걸 얼마나 까먹었을까? 사실 조금 기억이 나는 게 너무 기억이 안 나.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개를 골라서 나열했을 때 그 4개가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해라. 공비가 자연수다라고 했어요. 공비가 자연수. 공비가 2면 제일 작은 놈 누구예요? 공비가 2인 애 중에 제일 작은 놈. 4개. 1, 2, 4, 8이죠. 맞아요? 1, 2, 4, 8 자연수고 공비 2고 맞아요?
그럼 2이면 어떻게 돼요? 2, 4, 8, 16. 누구까지 될 것 같아요? 누구까지 될까? 다 할 거야? 보일 때까지? 누구까지 될까? 마지막에 누구야? 아, 8에 그쵸, 정확합니다. 저 그렇게 나와야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얘가 100보다 작다라는 게 포인트라 얘네 맨 마지막 애들만 봐주면 됩니다. 여기가 8의 배수죠. 그래요? 그러니까 8의 배수 중에 제일 마지막 96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놈 12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12개. 원래 기본적으로 세는 게 맞는데 다 셀 수는 없단 말이야. 왜? 귀찮잖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생각해야 깔끔하게 살까? 자, 공비가 3이라 합시다. 공비가 3이면은 넌 누가 돼요? 1, 3, 9. 야, 근데 이건 이미 27이네. 마찬가지죠. 누구까지 돼요? 2일 때, 3일 때까지만 되죠. 맞죠? 27의 배수가 3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3개. 그럼 공비가 4인 것도 있겠죠. 맞아요? 공비가 4인 거 몇 개 있어요? 이거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16개가 답입니다. 공비가 5인 건 없어요. 1, 5, 25, 125라서 이미 100을 넘겨버립니다. 직접 세는 거예요.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대입이에요.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쵸?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표현은 그냥 뭔가 내가 대입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1003번 정리하고 1003번으로 넘어오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 남았네. 다 숙제예요. 2주 지금 이틀 동안 숙제 별로 없잖아. 맞지? 이제 밀린 거 해야죠. 몇 쪽 한다고? 148페이지까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물성적이 나왔는데 저희 1학기 때 2학기 파트를 좀 안 돼요. 1학기 때 2학기 파트가 안 돼요. 2학기 파트를 한다고? 맨 뒤에 있는 그 표준 편차? 모르겠어요. 그 모르면 맨 어떡해. 마지막에 있는 지금 내가 말한 게 표준 편차 3포도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안 돼요. 그거 한다고? 상관관계랑? 기억이 왜 안 나? 중학교 건데. 맨 마지막에 그럼 2차 함수까지 하고 이참수 안 하고 방금 2차 함수를 안 하고 2차 방정 시간 계량한다고? 쌤에 뽑아줘야 된다. 네, 알겠어요. 내신 대비 문제집 따로 뽑아줄게요. 근데 아마 있으려나? 이번 거에? 또 다른 학교 혹시 뭐 시험 범위 알려준 거 있어요? 아직. 없어요? 말 없으면 딱히 말 없으면 보통 2차 함수 중간까지 나오겠죠. 다 나온 학교는 별로 없고. 나올 거고요. 끝까지 나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1차 함수는 2차 함수 보통 나와요. 보통 여기까지 나와요. 2차 함수 나오면 보통 여기까지 나옵니다. 표준형까지. 일반형이 못 나와요. 그래서 송영구 중에서 지금 왜 안 나온다고 하냐면 아마 얘를 따로 끊어서 나가기에는 좀 아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전에도 어떤 학교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끊기는 거 싫어서 아예 밀어버리는 학교가 있긴 했었어요. 그런 거겠죠. 삼포도 내용은 좀 양이 적은 편이라 할 게 없잖아. 삼포도 뭐 있어. 그냥 평균 구할 줄 알면 되고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가 뭐야? 빼가지고 사이가 아니에요. 야, 내가 뭔지 물어봤지 어떻게 구하는지 물어봤어? 표준 편차가 뭐라고? 야, 재훈이 표준 편차가 뭐야? 기현시한 야, 뭐야?
표준 편차 왜 구해? 왜 그거 아니 그 편견에서 빼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지.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뭐라고? 분산, 임마, 분산. 이게 분산이고요.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취한 게 뭐라고? 이게 표준 편차예요. 야, 까먹으면 어떡하냐. 맞더라.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어. 평균의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 그게 산포도죠. 떨어져 있는 정도. 산포, 분포, 산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야?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에요. 왜냐면은 편차란 건 평균에서 뺀 거다 보니까 다 더하면 결국 평균이 되어야 돼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더하면 0이 되니까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차를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기에 절대값을 씌워도 되지만 우리가 택한 방법은 뭘로 택한다? 제곱을 한다. 제곱을 하는 순간 플러스가 돼버리죠. 전부 다. 그래서 더하고 나누기 평균을 해버리면 이제 편차가 크면은 당연히 이 값도 커지고 편차가 작으면 이 값도 작아지겠죠. 그렇죠? 편차의 절대값이. 그래서 이제 산포도라는 걸 구한 거예요. 그게 분산이죠. 근데 분산을 한 다음에 다시 표준 편차로 바꿔줘야지만 자료가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 대답한 놈은 본 적이 없거든. 뭐라고요? 그러니까 분산이 지금 떨어져 있는 정도를 구하고 싶다면 편차가 떨어져 있는 거 편차라고 하고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분산을 구하고 싶은데 그걸 분산을 구하기 위해 제곱을 했다고. 그래서 분산을 구했어.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 뭐하러 우리가 다시 루트를 취해서 이름하여 표준 편차라고까지 거창하게 불러. 내가 편차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사실은 얘가 본질인 것 같아. 왜냐면 얘한테는 편차라는 이름이 없잖아. 얘한테 이름이 붙어있지. 그렇지? 근데 왜 얘 정작 구하는 과정은 얘를 구하고 있는데 루트를 취해서 얘를 구할까? 오히려 루트를 취하면은 이게 무리수가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왜? 왜? 야, 그 중조를 앞둔 놈들이 이걸 대답 못하면 어떡해? 어? 왜냐고. 뺀 거의 평균을 하면 안 되고 뺀 거의 제곱의 평균을 했잖아. 뭐하러 루트 취하냐고. 계산 끝난 거 아니야? 음수는 이미 제곱에서 없어졌지. 음수를 없애려고 제곱을 한 건데. 제곱을 했으니까 저는 루트 씌워야지. 근데 뭐하러 제곱한다면 루트를 취해? 뭐하러? 그냥 끝내면 되잖아. 귀찮게. 루트 제곱을 한다면 왜 루트를 취하냐고. 왜?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보기 이뻐서? 루트가 오히려 보기 안 이쁜데? 그냥 숫자가 크니까 적당히 루트 취하는 거야? 보기 흉해서? 단위 때문이에요. 단위 때문입니다. 너희 키 몇이야? 몇이야? 물어봤어. 그럼 예를 들어 너희 키 평균 했더니 한 170 떴어. 그럼 표준 분산을 구했더니 분산은 뭐야? 네 키에서 170 뺀 거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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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잖아. 맞지? 맞아? 이거 나누기 4하면 분산이야. 근데 단위가 뭐야? 센티미터 제곱하면 뭐 됐어? 넓이입니다.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자료에 쓸 수가 없어요. 단위가 다른 개념이라. 다시 루트 취해야지 이거 센티미터로 바뀌어요. 그쵸? 이해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그런 거야. 필요해서. 실제로 나중에 너희가 지금 당장 볼 일은 없는데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있겠다. 뭐 이런 거 책이나 이런 거 뭐 음료수 같은 거 보면은
보통 몇 밀리리터 있고 자세하게 보면은 오차 범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뿔마 얼마라고 돼 있거든. 그 뿔마 얼마가 표준 편차야. 그게 표준 편차 써놓은 거야. 분산이었으면 그게 뭐가 돼? 단위가 다르다고. 밀리리터의 제곱 이런 거 뜬단 말이야. 뭔 단위인데? 그런 게 없죠, 그쵸? 그래서 그래요. 단위를 같이 쓰려고 단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엄밀하게 해야 돼서 그래요. 수학은 좀 약간 변태 성향을 요구하는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넘어갈게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 p1이라는 놈이 1이거든. 여기가 1,0.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 내가 항상 기울기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뭘 생각하라고 했을까? 아니 수지. 수선의 발 내렸죠. 그쵸? 뭐 해야 될까? 여기 수선의 발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뭐 이 짓을 계속 반복한대. 자, 그럼 여기 길이 얼마일까요? 그거부터 이해합시다. 1,0에서 y는 x까지 거리를 구해. 그놈의 1대1대2 루트 2는 언제쯤 대답해 주거니? 1대1대 루트 2에 따라서 루트 2분의 1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P1, P2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쵸? 여기서 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P2, P3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라서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거든? 왜냐면 1대1 대 루트 2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야 이것도? 제곱이 뜹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규칙 찾기 할 때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는 계산을 완료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2분의 1인 거 알아. 다 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에서 얘로 얼만큼 바뀌었는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1제곱이었는데 2제곱으로 바뀌었죠. 맞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뭐야? 뭐 등비수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한 번만 더 그런 규칙이 성립한다면 확정적으로 등비수열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걸 봤더니 야, 과정이 똑같으면 결과도 같은 방향으로 나오겠죠. 여기가 뭐여야 돼?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도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겠어?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이겠죠. 1대1 대 루트 2니까 맞죠? 그래서 P3, P4의 길이도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규칙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2분의 1의 10제곱을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2분의 1의 10제곱은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20제곱이죠. 그럼 얘의 이름은 뭐야? 얘 이름 뭐야? P1, P2가 얘고요. P2, P3이 얘고요. P3, P4가 얘예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그거 찾으래. 이름 찾으래. 어? P20, P21. 맞아요. P20, P21. 여기에서부터는 관찰의 영역입니다. 관찰의 영역. 1일 때 1제곱이고요. 2일 때 2제곱이고요. 3일 때 3제곱이죠. 20일 때 20제곱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관찰하는 거 알았죠? 우리 1대1 때 루트 좀 기억해줘라. 기억해주면 안 되겠니 얘들아?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좀 해주세요.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여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문제가 차라리 등비수열의 합을 써먹기는 좋은데 얘는 좀 그렇지 않냐. 일부분 쓰니까. 자,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 숫자가 뭐라는 건 말할 수 있어. 33333이야. 그치? 자, 이걸 어떻게 문자로 표현하죠? 첫 번째 걸 어떻게 1과 관련 짓고, 두 번째 걸 어떻게 2랑 관련 짓고, 세 번째 걸 어떻게 3과 관련 짓고, 네 번째 걸 어떻게 4랑 관련 지을까요?
그걸 문자로 어떻게 표현해? 3 곱하기 3 곱하기 11, 3 곱하기 111, 3 곱하기 1111. 그러면 1이랑 11이랑 111이랑 1111을 1, 2, 3, 4랑 관련 지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관련 지어? 그래서 원래 문제 풀이는 이래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얘네 각각의 항을 AN이라는 게 3, 3, 3, 3 이렇게 3이 n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뭐라고 보냐면 3 더하기 30 더하기 300 더하기 3 곱하기 10의 n-1제곱까지 더한 걸로 봐서 이게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10인 등비 수열의 합으로 봐 10-1분의 3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얘를 이렇게 봐서 이 3이 n개 있는 걸 이렇게 봐서 그걸 등비수열의 합으로 쪼개서 본다는 개념이죠. 근데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자. 왜냐면 이건 규칙 찾기잖아. 그치? 이 규칙 찾기라서 우리가 이 표현은 조금 극단적으로 짧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극단적이라고 말을 쓰기에는 좀 어폐가 있네. 조금 짧게 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디어가 하나 필요해요.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근데 얘는 좀 쉬워. 1, 2, 3, 4랑 관련을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즉 얘를 뭐라고 써요? 3분의 10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쓰면 됩니다. 9999일 때는 10의 n제곱 빼기 1이라며 그럼 나누기 3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더라. 실제로 똑같죠? 이게 9분의 3이라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 방법을 요구하긴 한데 하는 문제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다면 풀이가 되게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n과 관련지어서 an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n과 관련 지어야 된다. 1과 관련 지어야 되고 2랑 관련 지어야 되고 3과 관련 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n과 관련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 있다고. 이 형태만으로는 일반화가 안 돼요. 근데 이 형태로 보니까 조금 되네? 그걸 이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문제는 심지어 그게 아니라 이걸 A1부터 A10까지 더하고자 하는 거라서 3분의 10 빼기 3분의 1 3분의 10의 제곱 빼기 3분의 1 3분의 10의 10제곱 빼기 3분의 1이라 얘네들은 등비수열의 합인데 이거는 그냥 뭐예요? 곱하기죠. 3분의 1 곱하기 1 요거들만 따로 더하면 3분의 됐다 10-1분의 첫 항 3분의 10 곱하기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3분의 1은 몇 개 있어요? 10개 있겠죠. 그럼 27분의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27분의 90이 됩니다. 그러면 27분의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0이 돼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따위로 안 써있죠? 4번처럼 써있네요.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쵸? 조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나 뭐 등차 수열 다루는 거에선 보통 곱하기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더하기 위주로 해주면 돼요. 근데 등비 수열의 합에서는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거듭제곱, 즉 곱하기에 대한 규칙인데 그 과정 중에 더하기 빼기가 섞이면은 이거는 등비 수열이 사실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항이지만 그 항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서 그들의 합을 구하는 것도 이상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기호가 2개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2개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빡세진다. 등차수열보다는 좀 빡세다. 그런 개념이죠. 전 14번도 좀 까다로워요. 보죠.
AN이 AR의 n-1제곱이라면 AN분의 1은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제곱입니다. 그쵸? 이것도 뭐야? 등비수열이죠. 그쵸? 등비수열이에요. SN이라는 걸 뭐라고 불렀냐면 A1분의 1부터 AN분의 1까지 즉 얘의 합이에요. 그럼 얘의 합이면 어떻게 구해? 와, 씨, 이거 분수가 나오네. 하기 싫어. 그쵸?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하나만 바꿀게요. 이렇게만. A분의 1, R분의 1, N제곱이잖아. 근데 R분의 1 자체가 보기 흉하다고. 그치? 보기 흉해.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B 곱하기 P의 n-1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래도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예요? 1-P분의 첫 항 곱하기 1-P의 n제곱이 됩니다. 그게 SN이에요. 문제에서 말하는 S3이라는 것은 1-P분의 B 곱하기 1-P의 세제곱. 이게 27분의 1이고요. S6이라는 건 1-P분의 B 곱하기 1-P의 6제곱. 그게 얼마야? 3이라는 거예요. 자, 둘을 연립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립해야 되죠? 뭘로 연립해? 뭘로 연립해? 둘을 어떻게 연립하냐니까? 저번에 했던 것처럼 분수 나누기? 맞아요. 그냥 나누기. 그렇죠. 분수 말하는 게 나누기겠죠? 나눠요. 둘 나누면 어떻게 돼? 얘에서 얘 나눌게요. 얘에서 얘 나누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똑같은 것들은 다 날아가고 합차공식이죠. 1 플러스 P의 세제곱이 81이 됩니다. 뭐야? 그럼 P의 세제곱이 깔끔하게 뭐가 떠? 80. 당연히 P를 우리가 세제곱근 80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기분 나쁘니까 패스. 내가 원하는 것은 S12예요. 뭐예요? 1-P분의 B 곱하기 1-P의 12제곱. 얘는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해? 저거 합차공식 누구 합차공식? 아니 방금 했던 거 그쵸? 그대로 이용합니다. B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말했어요. 얘는 3 곱하기 1 더하기 P의 6제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 더하기 6400. 그래서 19203. 얘가 답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계산이 좀 간단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령은 이거예요. 저거를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로 썼으면 얘도 분수고요. 이것도 분수고요. 다 분수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게 돼요.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복잡한 식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등비수열이라면 그냥 깔끔하게 해놓고선 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A랑 R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SN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A랑 R을 고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문자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게 깔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세 문제 남았는데. (1018번)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차피 다 못 끝낸다. 15분 되나? 아, 빡센데. 그래, 힘내보자. 그래, 세 문제니까 후딱 해봅시다.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거리가 10인 애를 4km까지는 8km로 달렸고 시속. 그 다음 1km를 그 전에 걸리는 시간의 10%씩 걸린대요. 그러니까 속도를 말해준 게 아니라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시간. 이렇게 10시간. 자, 여기까지 1, 2, 3, 4까지는 시속 8km로 달렸대요.
시속 8km로 4km까지 달린 거니까 1km당 다시 그럼 시속 8km로 4km 달린 거잖아. 그치? 그럼 총 몇 시간 걸렸어? 2분의 1시간 걸렸죠. 맞아요. 2분의 1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2분의 1시간 걸렸어요. 그럼 2분의 1시간 걸렸다는 건 여기까지가 8분의 3시간, 여기가 8분의 1시간 걸린 거죠. 맞아요? 그렇지? 4등분 한 거니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따로 썼냐면 5, 6, 7, 8, 9, 10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시간이 10%씩 증가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 걸린 시간 여기가 얼마가 돼요? 이만큼은 그 전 1km 달리는 시간의 1.1배 8분의 1 곱하기 1.1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8분의 1 곱하기 1.1 여기에다가 1.1을 또 곱한 게 되고요. 그래서 뭐가 돼요? 얘를 기준으로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1.1의 제곱 얘는 어떻게 돼요? 8분의 1 곱하기 1.1의 세제곱이죠. 4제곱, 5제곱, 6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더하고 나머지를 더하는 게 1.1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얼마야? 8분의 1 곱하기 1.1이죠. 곱하기 공비의 개수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0.1이라서 8분의 11 0.1이랑 1.1이라서 그냥 11이 되고요. 1.1의 6제곱을 문제에서 1.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8 10분의 8이 됩니다. 그럼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1 10분의 16이 돼요. 10분의 16. 자, 10분의 16 시간이 걸린 거죠. 자, 10분의 16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이에요? 1시간 36분이 되겠죠. 질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고 한 짓은 SN과 SAN 간의 관계, 즉 등비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이야기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N이라는 것을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라고 봤을 때 그걸로 AN을 구해달라는 거죠. 구하는 방향은 똑같아요. SN-1을 2의 n제곱 빼기 2라고 쓰고선 2를 빼서 AN을 구합니다. 2를 어떻게 빼요? 2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2의 n제곱 어떻게 빼요? 뺄 수 있어? 얘에서 얘는 없어지지만 2 빼면 얼마예요? 뺄 수 있어요? 뭘 뺄 수 있어? 당연히 있지. 어떻게 빼? 이 플러스 1을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면 뭐 얘는 둘 똑같으니까 2에서 1 뺀 거죠. 이게 AN입니다. 당연히 N은 2 이상일 때고요. A1은 S1과 똑같으면 여기다 1 대입한 값 얼마? 2가 돼요. 뭐 결론적으로 AN은 2의 n제곱이 되네요. 내가 원하는 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고요. 2 더하기 8 더하기 32 더하기 128 더하기 512라서 이건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더해도 되겠죠? 그렇죠? 공식 쓰나 그냥 쓰나 비슷할 것 같아요. 더하면 얼마가 돼요? 640, 682. 질문 있어요? 그래서 SN으로 AN 구해서 계산해 준다. 여기까지. 자, 한 문제 남았습니다. 원리합계. 원리합계가 뭐예요? 앞에 써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우리 로그에서 있었어요. 있었다고. 원리합계가 뭐야? 아니, 야,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했다라는 게 원리합계예요. 원금과 이자를 합했다. 말 그대로 원리합인 거죠.
이거는 대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어차피 비슷비슷해서 원리합계가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게 적금이에요. 적금. 여기서 말했나 입안에서? 적금이랑 예금 차이? 아니에요. 예금이 뭔지 알아? 돈 넣어놓는 적금은 뭔데? 돈 넣어놓는 거? 그러는데 둘 다 돈 넣어놓는 거면 왜 달라? 예금은 약간 돈이 이자가 붙는 거. 상식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알았죠?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 알았죠? 예금. 적금. 짧게 끝낼게요. 그냥 상식선으로만. 예금은 둘 다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인출, 돈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돈 넣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은 어디든 넣을 수 있어. 저금통에도 넣을 수 있어. 그렇잖아. 근데 은행에다 돈을 넣는 건데 인출이 자유로운 게 예금이에요. 인출이 안 되는 게 적금입니다. 안 돼요. 인출이 그게 안 돼. 돈을 넣었는데 돈을 못 빼. 야, 비슷한 건 저금통이에요. 저금통 중에 돼지 저금통 이런 거 알아? 네. 요즘도 쓰나 저 돼지 저금통? 잘 안 쓰지. 어렸을 때 돼지 저금통 돈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배를 갈라야 돼. 그럼 더 이상 쓸모가 없지.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꺼내는 순간 깨집니다. 깨지면 이자를 안 줘요. 은행에 돈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저금통에 안 넣고. 이자 이자 내놓으세요 이거잖아. 이자 달라고 저금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자를 안 준대. 이건 뭐 괘씸한. 그쵸? 괘씸하죠. 그래서 보통 제약을 걸어두는 대신 이자를 더 줘요. 그러니까 얘는 자유를 돈을 언제든 뽑았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율이 한 1% 이런 쥐꼬리만큼 주죠. 얘 한 4% 줍니다. 이자를 4배 준다고. 근데 4배 받고 싶으면 말을 하는 거야. 돈만 계속 넣으세요. 꺼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가서 여쭤보세요. 우리 적금 되는 거 있어? 하면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이렇게 먼저 한마디 하시고 그냥 수학 시간에 배워서 라고 하면은 뭐 적금 되는 거 뭐뭐뭐 있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적금을 부모님이 이미 하고 계셔. 이걸 이미 하고 계시다고. 보통은 왜 그러냐면 너희들 대학 가는 것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생각보다 세단 말이야. 생각보다 세. 유명한 대학교들은 한 학기에 몇백만 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가. 왜냐면 이게 대학 등록금이 300이라고 하자. 싸게 잡아서. 비싼 학교는 한 4, 500도 돼요. 한 학기에 1학기, 2학기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너희가 3달 동안이 보통 3달, 3, 4, 5, 6이 이제 학교 다니는 시간이란 말이야. 4달 동안 니네 뭘 써? 생활비라는 걸 쓰잖아. 니네가 뭐 학교가 뭐 서울인데 자취를 하고 싶어, 기숙사를 하고 싶어 하면은 생활비라는 게 들어가잖아. 밥만 먹고 하루에 3끼, 니네가 3끼 먹을 일은 없으니까 2끼를 먹는다고 치면 보통 한 10,000원씩 쓸 거 아니야. 30일이면 30만 원이야. 그쵸? 120일이면 이미 120만 원이요. 밥만 먹고 살아도. 그러니까 보통 한 1년에 1,00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하자. 4년이면 얼마예요?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이 4년 동안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도 미리 대비를 하시고 적금이라는 걸 들어놔. 그렇죠? 그래서 막 은행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막 이율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높은 데다 적금을 하는 거야. 그럼 적금을 어떻게 주냐에 대해서 하는 게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 어떻게 주냐? 말했죠? 부모님이 한 번에 적금을 왕창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해? 아, 우리 서윤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적금을 하자 라고 이제 생각을 마음 먹으셨어. 먼저 어떻게 해요? 첫째 달에 50만 원을 저금하죠. 두 번째 달에 가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 어떻게? 이자가 얘가 이미 붙어 있어. 이자가 이미 한 번 붙었어. 한 번 붙었어. 그럼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또 넣으실 거 아니야. 다음 달에 갔어. 또 넣으러 가신 거지. 얘가 이자를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붙었다는 얘는 한 번 붙겠죠. 이 짓을 몇 살이지? 중3. 중3이면 3년 동안 매달이라고 했으니까 36개월 했다고 합시다. 그럼 마지막 달에도 50만 원 넣으실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얘는 이자가 얼마 붙어?
36번 넣는 거니까 35죠? 네. 총 36개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다 더하면 뭐예요? 등비 수열의 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적금의 개념이에요. 알았죠? 다시 설명할 거예요. 다시 문제에 적용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건 간단히 개요만. 알았죠?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쓰는 거죠. 예금은 대신 인출이 자유로우니까 이자를 안 주는 거야. 그럼 왜 저런 차이가 벌어지냐? 은행의 주요 업무가 뭐죠? 돈놀이입니다. 근데 은행은 무슨 돈놀이를 해? 그걸로 막 뭐 사서 사?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아 서윤이 어머님께 4% 드린다 했죠. 그리고 나한테 6%로 빌려주는 거야. 깡패지. 6%로 빌려주지 않아, 심지어. 한 10% 이렇게 빌려줘. 대신 그러니까 10% 이렇게 빌려줘. 그리고선 남는 6% 있죠. 그걸 지네가 갖는 거야. 근데 심지어 나 같은 놈한테 빌려주는 건 간에 기별도 안 가. 서윤이 어머님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부모님들 이렇게 쑥 다 하실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기업에 빌려줍니다. 1,000억. 거기에 6%면 얼마예요? 그쵸. 6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보통 기업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돈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팔아먹어. 그래서 돈을 빌려, 은행에서. 그래서 만들어. 그리고 팔아. 그걸로 갚아. 그걸 갚는 거야. 기본적으로 은행은 이 과정 중에서 빌려주고 받으면서 돈을 벌어. 그런데 이 은행도 돈을 빌려주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걸 우리한테 뜯어내는 거야. 우리한테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시에 돈을 빼, 그 은행 망해요. 그게 뱅크런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은행 하나가 망했던 적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망한 적이 있어요. 조흥은행이라고. 구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의 전신이에요. 부산은행도 망한 적 있고요. 그렇게 망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이 은행은 돈 안 줄 수도 있대 라는 소문이 퍼들면 나라도 먼저 빼려고 그래. 먼저 빼야지. 내 돈 소중한 돈이잖아. 그치? 그래서 미리 빼. 그런 짓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면 은행에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지 않아요. 은행 안에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다 빌려준 상태야 이미. 이미 빌려준 상태라고. 그거를 이제 돈놀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금 예금,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뭐 너 적금 들어놓은 거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하려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달 넣으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엿보자 어떻게 하냐. 1023번 볼게요. 그렇죠? 여기 지금 5년 동안 적금을 한대요. 연이율이 4%라는 거죠. 연이율이 4%라는 것. 그리고 내가 1년 초에, 2년 초에, 3년 초에, 4년 초에, 5년 초에 5년 동안 돈을 넣을 거예요. 얼마씩? 100만 원씩 넣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넣으러 갔을 때 이미 어떻게 된다고? 이자가 붙어요. 4% 붙었습니다. 4% 더 준 거잖아. 그치? 원래 거 1에다가 4% 100분의 4만큼을 더 준 거라고. 그쵸? 그럼 세 번째 달에 갔을 때는 얘가 이미 이자가 붙어 있어. 룰루랄라. 우선. 여기도 이자가 붙어 있죠. 룰루랄라. 그럼 네 번째 넣으러 갔을 때도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어 있겠죠. 세제곱이고요. 제곱이고요. 1제곱이고요. 다섯 번째 갔을 때도 귀찮으니까 하나만 쓸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 맨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써있냐면 5년째 말의 적립금을 구해달래요.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5월 1일에 돈을 넣었는데 돈을 찾는 건 5월 30일에 돈을 찾을 거라고. 29일 지났죠? 이자를 붙여줘? 보통 붙여줘.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 맞죠? 보통 2차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걸 더한 건데 곱하기가 지금 거듭제곱이 바뀌고 있죠? 등비수열의 합으로 인식한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적금 개념이고요. 나아가서 얘가 할부 개념입니다. 할부 개념은 이거 반대예요. 뭐 너희 부모님 뭐 할부로 사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은행에서 그 가게에서 뭘 믿고 할부로 팔아? 뒤고 튀면 어떡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부로 파냐면 미리 값을 붙여놔. 100만 원짜리라고 인식을 안 하고 11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서 그걸 나누어서 팔아. 그게 할부예요. 할부는 기본적으로 비싼 값으로 파는 거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장사가 잘 안 되지. 그래서 가게에서 회사에 홍보하는 게 무이자 할부예요. 100만 원 그냥 100만 원으로 드립니다. 110만 원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무이자 할부라는 말이 흔해진 거야. 근데 이러면 가게가 손해보지. 그치? 아니 실제로 지금 100만 원이랑 5달 뒤 100만 원 다르다고. 100만 원이 아니잖아. 그게 기본적인 가게 원리야. 무조건 돈은 올라가게 돼 있어. 가격은 무조건 비싸져야만 해. 5달 전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이랑 가치가 같지 않아. 기본적인 경제 현상이 그래. 근데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판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미리 가격을 올려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는 물건들은 카드로 사는 걸 전제로 깔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는 건 사실 손해예요. 그런 원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편을 보는 겁니다. 네, 어디 각설할게요. 자, 첫 항,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 곱하기 첫 항의 첫 항이 아니죠.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1.04의 다섯제곱이 1.2라고 있기 때문에 0.04분의 100 곱하기 1.04 곱하기 0.2가 되고 이게 4분의 100 곱하기 104 곱하기 0.2라서 얘랑 계산하면 26이죠. 얘랑 계산하면 0.2 곱하면 20이죠. 그래서 520 이렇게 됩니다. 답이에요. 끝. 숙제 잘 해오시고요. 잘 가시고요.